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개발자에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냥 학원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고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개발이 저렴한 국비 지원도 있지만 그것도 약간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딱 내가 그 자격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 막 그런 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일 배움 카드에 노출이 많이 되는 나이대가 20대 대학 졸업한 딱 그 다음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일한 지 1, 2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실 때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거에 해당해야 돼요. 그거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국비 지원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신청할 생각도 없었고. 네, 어쨌든 그래서 국비 지원 교육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한번 커리어 전환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개발이 왠지 흥미가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볼 곳이 없는 거야. 근데 해보려고 찾아보면 유료 쪽은 팀노바 포함해서 졸라 비싸잖아요. 나름 이게 이유가 있는 거긴 한데, 그렇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좀 저렴한 곳이나 아니면 무료 강의를 많이 찾아서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팀노바가 왜 계속 좋은 결과만 나오고 왜 여기 출신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시겠지만 그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까지 대략 개발자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 온 곳들이 연봉은 다 3천대 후반 이상, 그렇게 제안하시는 그런 회사가 네다섯 개째거든요, 지금까지. 그 중에 좀 안 맞는 회사는 저희가 알아서 쳐냈고, 그 문화까지 수평한 회사들이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그때 이제 개발자들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제가 소개시켜주면 무조건 뽑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맘에 들면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서로 면접 보고 맘에 들면 가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의사도 중요하고 그 회사 의사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저는 구직도 수업의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취업 컨설팅이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도 굉장히 잘하지만 취업 컨설팅은 약간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엄청 잘하죠. 둘 다 잘해요.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해요. 왜 가격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잘 모르는데 그냥 가격만 비싸게 부르는 데 있어요. 약간 그분들은 좀 팀노바 빠돌이 같고, 모니터링을 되게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들 들어오는 거 많이 걸렸거든요, 제 블로그에 있는 거. 근데 우연히 이렇게 온 사용대 눌렀는데 학원인 거야.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희가 약간 학원 쪽에서 약간 되게 롤모델 이런 게 많이 됐나봐. 근데 이게 따라한다고 따라하는 경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따라해도 이게 잘 안 되냐면, 물론 일반인들 속이기 쉽죠. 일반인들 속이기 쉬운데 제가 그 사람들 못 따라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마케팅 키워드도 옛날에는 진정성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 진짜 잘하고 싶으면 와라, 왕초보 좋다, 우리 그거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요즘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어떻게 하냐면 못 따라하는 키워드, 연봉 평균, 그리고 몇 명 취업했다 이런 거, 그리고 100% 취업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상 많이 휩쓸고 다닌다 이런 거, 이런 걸로 요새 광고해요. 왜냐면은 못 따라해요. 너무 따라하더라고. 엄청 어디까지 따라하나 봤는데 다 따라해. 모든 시스템. 난 심지어 신문 인터뷰가 내가 한 줄
내가 한 줄 알 것 같을 정도로 나랑 제가 옛날에 다른 그 블로그에서 맨날 쓰는 글들이랑 뭐 그 뭐지 다른 매체에서 제가 인터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그 인터뷰를 한 것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팀노바를 추종하는 세력. 어둠의 팀노바 팬클럽 막 이런 느낌 아닐까?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는 게 달렸는데 롤모델이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저를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자기들 입장에서 벤치마킹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따라하는 거. 뭐 벤치마킹이라고 하든 뭐라든 어쨌든 그냥 학생들만 잘하면 저는 수준 있는 곳이 지금 팀노바랑 비교할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라이벌 이런 느낌으로 드는 곳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만 봤을 때 매출이야 뭐 저희보다 많은 곳 많죠. 근데 실력 이렇게 학생들 수준 실력 이런 걸로 봤을 땐 사실 비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 수준 보면 행복한 비명을 지르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이 한 12년 전, 13년, 10년 전인가? 아무튼 10년 아니야. 12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쯤에 그 빅테이블 모델을 처음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내가 되게 그러니까 구글이 기존에 구글 검색 엔진이 다른 그런 엔진도 잘 모르시겠구나. 검색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털에 가서 검색어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내가 의도를 하는 게 나는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어떤 뭐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값, 예를 들면 요리라고 쳤는데 요리하는 법 이렇게 쳤는데 뭐 커뮤니티 중에 그 요리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파리쿡인가 뭐 그런 사이트들에 있는 요리 레시피까지 같이 링크가 걸리는 이런 링크 사이트들 있죠. 요런 게 그 웹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그 정적인 페이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실제 로봇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페이지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검색을 하면은 그 페이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검색이 안 돼요. 왜냐면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로봇이 다 수집을 못해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집을 해오는 양이 많잖아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지금은 뭐 하루에 몇 페타바이트를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페타바이트가 얼마냐면 1테라의 1000배 1메가의 1000배가 그러니까 1메가의 1000배가 1기가잖아요. 근데 1테라의 1000배가 1페타. 어마어마하죠. 페이스북도 뭐 그런 규모로 하고, 뭐 진짜 농담으로는 정말 그 자료 자체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실리콘밸리에 그 서버 팜이라 그러거든요. 팜이 농장이란 뜻이잖아요. 서버 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서버가 뭐 재배하는 뭐 과일들이나 이런 것처럼 막 엄청나게 큰 서버들을 갖고 있어서 서버가 많이 설치되면 이제 열도 많이 나고 전기도 많이 먹지만 이제 공기 오염에 약간 영향을 주나 봐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공기 오염의 뭐 주 원인이 뭐 이런 서버 팜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자사 서버가 있는지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막 모르지만 대략 실리콘밸리 본사가 있으니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거든요. 구글은 단순히 그냥 뭐 한 사이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자료도 많이 보여줄 건데, 이게 막 갖고 오는데 그 자료가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컴퓨터에다 몰아넣기 너무 많은 양을 수집하기 때문에 분산 처리라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거의 주로 있었던 게 뭐 오라클이나 MS SQL, 뭐 MySQL 그 세 개 정도, 뭐 그 전에 뭐 또 뭐 있지? 포스트그레스 SQL, 뭐 또 뭐 있지? 뭐 많아요. 큐브리드 뭐 이런데, 큐브리드는 국산 데이터베이스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세계적이라고 할 만한 게 앞에 4개 정도였는데, 그거 위주로 개발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크질 않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생산되는, 요새가 아니고 한 12, 13년 전부터 너무 많아진 거야, 웹사이트 수가. 사용자 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최적화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모델이 최적화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존 이제 RDBMS, 관계지향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을 안 하면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응용 2단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안 풀어줘도 다 알거든요. 우리 팀노바 팀원들은 제가 그냥 척하니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런 거 알려주려고 응용 1, 2, 그러니까 기초랑 응용 1단계를 많이 해요. 아무튼 대충 알아들으세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내가 수집한 거를 담아둘 필요성이 있는 바구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돼요. 거기 수집해서 거기 넣을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생산되면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NoSQL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그리고 모든 게 분산일 거 아니에요. 데이터 너무 하나의 컴퓨터에 못 들어가니까 분산해서 여러 서버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걸 이제 통틀어서 분석, 관리, 수집, 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그런 큰 모델을 제시해요. 그게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빅테이블, 잠깐만. 뭐 큰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빅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빅테이블이 사실은 그 빅데이터의 대중화에 굉장히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둡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자사 모델도 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분산 처리하는 게 많아져서, 지금 요새는 뭐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의 어떤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 왜 하냐면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되게 생소하고 5년 한 4, 5년 전에 얘기가 나오던 기술들이 벌써 우리 그 일반 생활 측면에서도 다 이제 다 풀려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사실 이 빅테이블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빅데이터랑 연결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인공신경망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뇌를 흉내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더 정확한데, 그게 그렇게 하면 또 한나절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또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데이터가 많아지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요새는 되게 핫한데, 핫하기보다는 그냥 뭐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져요, 모든 기술이. 그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10년 전에 이제 개념만 나오던 게 10년만 지나면 그냥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기술을 늦게 받아들이는 이런 나라에서도 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 공유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소위 이제 다 요즘은 어떤 서비스를 써도 외국 서비스를 많이 쓰잖아요. 뭐 한국엔 넷플릭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사실 우리가 검색 엔진 네이버만 쓰던 시절이 벌써 한 10년 전이잖아요. 한 5, 6년 전만 해도 네이버 점유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구글의 통계를 보면 그 검색 점유율이 더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 피자 먹을 때 피자헛 먹고, 막 그 뭐 도너츠 먹을 때 던킨 도너츠 먹고 막 이랬잖아요. 한국 토종 브랜드랑 이렇게 안 겹쳐지지만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KFC 먹고 맥도날드 먹고 막 이러잖아.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은 더 경계를 넘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지화가 잘 안 된 서비스, 영문만 지원하던 서비스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유튜브가 있어도 잘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한글화를 너무 잘 지원하고 한국 사람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 경쟁 상대인 막 네이버 TV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어, 그 뭐 많이 아시죠? 뭐 옛날에 뭐 있었잖아, M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판도라 TV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점유율을 상당히 유튜브가 많이 먹었죠, 현재. 이게 되게 뭐냐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은 그냥 경쟁이 아니고 큰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보통 이제 비용을, 아까 말한 빅데이터는 비용을 절약하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기존 패러다임을 좀 다른 시선으로 해결을 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기술인데,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경쟁력이잖아요. 뭐 성능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핵심은 일단 기업이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고마진 그리고 저비용 고마진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핵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비용이 절감되느냐, 아니면은 더 고효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빠른 속도의 기술이 나온 거야, 기존 서버보다. 근데 빨리 처리해주면 사실은 빨리 아웃풋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서버를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면 더 이 사람 상대하는데 예전에는 1분이 걸렸다면 지금 30초면 되면 한 명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서버 증설 비용이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예요? 돈 절약한 거지. 이런 게 비용 절감이에요. 속도만 개선했는데 비용이 절감됐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아무튼 그런데 말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개발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한 줄 때문에 그래. 답 없는 설명충 같으니. 잠깐만요. 이 한 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개발은 끝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말 넓고, 근데 이건 단순히 빅데이터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 뭐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요새 팀노바 팀원들이 상 많이 타고 있는 어떤 뭐 크롤링 해가지고 뭐 페이크 뉴스 찾아내고, 인공지능으로 페이크 뉴스 찾아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보안 얘기만 해도 보안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정말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항상 그 약간 너무 넓고 혼돈의 카오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이 업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딱 중간다리 역할을 제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하면 이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죠. 트렌드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야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원을 비교를 할 때 굉장히 클래시컬한 학문들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개발과 이제 그거에 대해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내가 수능을 잘 보고 싶어. 근데 수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수학을 되게 잘하고 싶어. 대학 들어갈 정도의 수학 실력. 그러니까 명문대 갈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고 싶어요. 그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명문대 간 친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의하면 돼요. 왜냐? 명문대 갈 정도의 수학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수학이 자주 바뀌나요? 여러분들이 딱 대학 들어갈 정도의 수학 그 과목이 자주 셔플이 되나요? 자주 바뀌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이런 거는 누구나 강의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잘 바뀌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수학 배웠던 사람이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 그 똑같은 수학
문제를 푼다면 똑같이 실력이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괴리감이 심한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학이나 이런 거는 아주 과외를 받든 개개인에게 받든 아니면 명문대생들에게 받든 아니면 유명한 수학 강사한테 받든 저는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저는 들긴 해요. 물론 좀 노하우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명 강사들은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위치에 가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최소 인서울대는 수학 실력 정도는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정도 원하시고 뭐 그거 정 아니더라도 뭐 지방대를 갔더라도 지방대 수학과인데 딴 건 못했는데 수학은 되게 잘했어. 수학은 1등급이었어. 그런 선생님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 영역에 가봤으니까 그걸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반대로 개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가 정말 많고 실전이고, 그러니까 대학은 딱 여기 수학 수능 딱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가 이제 대학형 이제 어떤 수학 강의의 목표인데, 문제는 이거 개발자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천을 받는 개발자도 있고 4천을 받는 개발자도 있고 2천을 받는 개발자도 있고 1억, 2억, 3억을 받는 개발자도 있어요. 여기는 업다운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수능처럼 알려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는 개발자, 그 영역까지 가본 개발자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팀노바를 시작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사실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몇 명만 구제해준다는 느낌으로 1대1 과외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현업하면서도. 근데 그것도 한 달에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이 한 두세 명. 근데 제가 지금 제 성격에 제 강의 듣고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못할 수가 없어요. 지금 취업을 다 할 정도의 친구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천재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평균 이하인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정말 똘똘한 애들은 그 중에 정말 소수고. 자, 돈 잘 벌고 개발 잘하는 개발자한테 배워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왜냐면 진짜 느낌이 아예 달라요. 연봉 4천의 느낌과 연봉 1억과 2억과 3억의 느낌은 완전 다를 거예요. 물론 제가 뭐 3억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그 개발자 분들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개발자 있어요. 실제로 3억이 넘는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 말고 그 외래 교수님 있죠? 실제 그 개발업계 계시는 분, 외래 교수라고 하는데 그냥 강사지 뭐. 그 강사인데 아무튼 뭐 많이 물어봤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게임 업계 쪽에 있는 연봉 3억, 10년 전인데도 3억이 넘는 개발자가 있었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으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솔직히 1억 언저리만 가도 엄청 잘하는 개발자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기부터는 단순히 이제 실력의 문제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 좋게 그렇게 다 해봤으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강사한테 배워야 여러분들이 일단은 딱 보는 시선이 다르죠. 일단 좀 달라요. 개발을 보는 관점이. 그런 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학생들 있죠. 대학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수학을 가르치면 괜찮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개발자가 그냥 연봉 고만고만한 개발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솔직히 검증된 게 아니야. 그냥 경력 있는 개발자니까 그 사람한테 배운다예요. 지금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 못 찾아서 그냥 굿비도 있고 뭐 여러 그 학원들 중에 그냥 그러니까 뭐지? 대학 졸업한 전공자 직장 찾다가 여러분 자코리아 가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하기 참 힘든데 그 자코리아 가서 한번 쳐보세요. 제가 너무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얘기해서 분명히 저 안티가 더 생길 것 같긴 한데 물론 업체 쪽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팀노바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학생들을 돕겠다 이런 측면을 많이 그러니까 더럽게 돈 벌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불편한 진실도 얘기 많이 하죠. 어차피 뭐 망하면 그냥 개발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잠깐만요. 검색어를 한번 때려볼게. 뭐라고 때려볼까? 학원 채용? 이렇게 할까? IT 학원 채용? 지금 이제 업체명이 나오기 때문에 저만 혼자 보는데 재밌어요. 여기 강사 채용 해가지고 보면은 진짜 대박이야. 제가 한 곳의 강사 채용 걸 읽어 드릴게요. 자바랑 뭐 C 강사를 뽑는데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면 되고요. 신입도 뽑아요. 경력도 되고요. 웃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여기가요 꽤 된 곳이에요. 꽤 된 곳이에요. 심지어 꽤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입도 뽑는 거야, 강사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 졸업한 전공자라면, 초대졸 졸업자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정말 웃긴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 이름을 보고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강사를 봐야 되거든요. 대략 이 사람들이 날 가르치겠다,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저번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봤던 게, 국비지원이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강사 프로필 너무 공개 안 하더라. 왜 그러겠어요? 이제 대학 졸업한 전공자들, 걔네들이 잘하면은 다행인데 잘 하겠어요? 제가 묻고 싶네요. 모든 전공자들이 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C 하나 가르치고 자바 하나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요 정도 강사는 흔하지. 그러니까 그거 가르친다고 해도 내공이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죠. 일단은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 자바가요 깊게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요. C도 마찬가지지만 깊게 들어가면요 되게 어려운데, 이걸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이 어떤 그 척도를 잘 모르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해야 되는 강사가 강사 이렇게 모든 경력에 올 강사인 사람들 있죠. 차라리 그렇게 강사라도 오래 했으면은 좀 나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시작하는 처음 강사들 되게 위험해요. 궁금하면 찾아봐요.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서 IT 학원 강사 이렇게만 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강사도 강사인데 무슨 상담사 이런 거 있죠. 그 영업직 이런 것도 많이 뽑네요. 아 진짜 소름 돋아. 이래요. 그래서 너무 제가 볼 때마다 좀 이런 거 보면 씁쓸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강사 프로필 공개하고 그 서비스 같은 것도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수준이 있나 라고 까다롭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보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개발 쪽은 유난히 이렇게 심해요, 다른 곳보다. 저는 그러니까 대입 수학 강사로는 그냥 그냥 뭐 정상적이 아니고 그냥 대학교 정도만 들어간 정도의 어떤 수학 실력이면, 인서울 정도 들어간 수학 실력이면 다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 그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은 그런 대입이 아니잖아. 이거는 인생이고 그냥 취업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취업도 거기까지 가본 사람한테 배워야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볼 때 까다로워야 되는데 잘 안 까다롭더라고. 이 교육기관이 어쩌고저쩌고 이 문제도 이 문제인데, 강사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한 70%는 강사빨이에요. 교육기관의 어떤 시스템과 패러다임은 그 다음이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잘하는 강사만, 잘하는 개발자만 또 보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업계에서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 개발자들 보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강의적인 측면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 그런지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 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구글 면접 좀 보고 그러려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 중 하나가 시간 복잡도라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봐봐요. 계산 복잡도 이론에서, 이거는 왜 갑자기 여기서 쑥 나오죠? 시간 복잡도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위키백과에서 봤는데, 계산 복잡도 이론에서 시간 복잡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입력의 함수 관계를 가리킨다. 일단 모르겠죠? 직관적이지 않죠? 더 대박인가요?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입력을 나타내는 문자의 길이의 함수로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취해 시간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주로 빅-O 표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이 빅-O 표기법은 개수 나왔죠. 낮은 차수의 항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때, 자, 어렵죠? 점근적 나왔죠? 시간 복잡도를 점근적으로 묘사한대요. 우리가 지금 미술하나? 근데 묘사한다고 하죠. 점근적으로. 여러분 점근적으로 묘사해보세요. 되게 어렵죠? 네,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잘 풀어요. 저한테 이런 거 배우면 되게 쉽게 제가 알려줘요. 자, 이게 뭘까요? 일단은 IT 업계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되게 어려워.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이런 거 보고 독학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런 게 널렸는데 도처에 너무 위험한데, 이러다 보면 오래 해도 개발 실력 안 늘어요. 자, 근데 이런 거 보면요, 대략 얘 이거구나, 이게 좀 솔직히 딱 보면 알거든요. 상수시간 이런 거. 수학에서 배운 상수와 지금 프로그래밍적으로 재해석된 상수시간이라는 건 완전 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똑같거든요. 진짜 똑같은데,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이 안 그려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거. 그러니까 코딩 포기자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수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바로 이거를 이해하고 다 쓴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의 한자어 표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포기를 많이 하고, 보통 근데 잘하는 개발자들은요, 저런 거 되게 그러니까 막 좋아한다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런 걸 그래도 무난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얘기를 할 때도 저런 토론을 해도, 좀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토론을 해도 토론이 잘 되죠.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강의하면 여러분 점진적으로 묘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네. 이런 거를 풀어주는 게 지금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팀노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자랑인데, 팀노바 강사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설명 자체를 왕초보 시선에서 봐야 한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처음 개발을 배울 때로 많이 돌아가서 그 시선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에너지가 훨씬 많이 써요. 그래도 저는 항상 국비지원 강사들한테 존경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약간 반어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5일 내내 강의를 하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저요, 이거 영상 찍는 거 한 1시간? 1시간만 해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좀 그 시선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실제 제가 강의를 한 3일 하나? 3일에서 이틀 사이를 주로 하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지치거든요. 평소에도. 그 정도로 이제 강의를 되게 집중을 많이 해서 하죠. 그러니까 질의 문제예요. 양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다 잘 되죠. 티노바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애들만 해도 이미 뭐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많은데, 물론 이제 수료자들한테만 알려준 것들이 더 많긴 하지만 뭐 단순히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온 정도 실력이면 개발자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욕심 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좀 더 그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응용 2단계까지 하는 거지. 사실은 이미 응용 1단계 수준만 해도 취업은 뭐 진작에 했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강의와 동시에 잘하는 개발자가 그 두 가지 스킬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한자어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걸 그대로 써버려요. 더한 건 완전 외래어 표기 그냥 쓴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막 수학 나오고 막 난리 나지. 이거 봐. 내가 재밌어. 꿀잼들. 요거 봐봐, 요거. 로그 막 나오죠?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졸았던 거. 나오잖아. 슈타이너의 트리 문제래요. 난리 났다, 여기. 여기 번역도 없네. 또 뭐야? 카르마카의 알고리즘. 이런 거. 되게 어때요? 좋아요? 하나하나 모르는 용어가 많죠. 고속풀이. 이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게 보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면은 대략 보여요. 아, 얘가 지금 뭘 원하는 거고 이게 언제 쓰이는 거고 대략은 보이니까 혼자서 그냥 독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다 알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대략 얘 목적이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구나가 좀 현업에서 좀 하던 사람들은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풀이가 없이 그냥 가면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 자체를 막 다 미친듯이 막 아는 애들 있어. 막 보면 어떤 애들은 뭐 자바 이제 딱 끝나고 플랫폼 자체 하나로 짤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저런 거에 막 빠져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저는 그거 좀 반대예요. 그 중요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왠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시간 복잡도 하나에 연결된 저 어마어마한 용어들이 보면은 벌써 겁부터 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간 복잡도든 뭐든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한글로 어떤 문자를 쓰는데 한자의 대략적인 뜻만 알면 되지 막 한자의 뜻까지 다 알아야 우리 줄임말 중에 한자어 많이 쓰잖아요. 한자까지 다 알아야만 한국어로 내가 일기를 쓰고 내가 한국어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저거 다 하나하나 굉장히 가벼운 애들이 아닌 이유가 보통 대학 수준에서 다 굉장히 연구가 된 하나하나 되게 주옥 같은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기반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거 자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는 시간 복잡도가 되게 예민한 업계에서는 그 많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 잡을 때. 근데 어쨌든 뭐 이 기술을 뭐 쓴다 안 쓴다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그냥 뭔 소린가 싶어서 뭐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확실한 건 업계마다 필요한 니즈가 다르다.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는 어떤 개발 공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깊게까지는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현업하시면서 깊게 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하고요. 순서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알면은 너무 좋죠. 좋지만 이게 그렇게 막 이게 재밌을 정도의 친구들이면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재미없던데? 보면은 이걸 소스를 표현하면 또 그러니까 할만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글로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힘든 거지. 알고 보면 되게 어떻게 흥미로운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명 이런 거에 대한 풀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개발자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업계에 대한 시선까지 알려줄 수 있는 개발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어딜 선택하든 그 강사의 수업을 직접 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저는. 그리고 가능하면 강사 프로필이 현업 경력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업 경력 많다고 너무 신뢰하실 게 아닌 게 현업 경력 연봉 낮은 상태로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 없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처에 있는 그냥 그 음식점 중에 아주머니들 보면 다 오래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맛있는 집 있고 맛 없는 집 있잖아요. 오래 했다고 다 맛있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자가 까다로워져야 사실은 실제 정말 그 업계가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까다롭고 싶어도 사실은 보는 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현명한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학원 청강 같은 거 꼭 하시고, 팀노바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이 청강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옛날부터 저희는 실력으로 워낙 자신 있어서 그런 거 다 공개하는 건데 공개가 안 되는 곳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혹시 볼 수 있나요? 학원 알아보실 때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다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소비자가 이렇게 트라이하지 않으면 학원들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휘황찬란한 마케팅 키워드에 자꾸 낚여서 그런데 들어가시면 결국에는 같은 결과 그냥 마케팅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교육의 질과는 전무한 마케팅빨.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 개발자가 나중에 되시면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요. 지금 이게 팀노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때 팀노바 얘기만 나와도 학원들은 다 별로 아닌가? 이런 시선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그 전에 선행이 된 거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니까 학원 출신들이 그닥 잘하지 않더라 라는 거. 그 패러다임이 이미 쌓여버린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인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팀노바가 모진 비바람을 많이 맞았었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지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잘하는 개발자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들었을 때도 쭉쭉 이해되시는 그런 분들을, 그런 강사들을 찾아서 배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굳이 팀노바에 안 오셔도 돼요. 팀노바 아니더라도 보통 니즈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가볍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있지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만 해도 팀노바는 이제 가볍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받고 많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가볍게, 또 이제 팀노바의 강의, 그러니까 특히나 저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얼마 좀 걸릴 것 같아요. 2-3개월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파트장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도 뭐 집 근처에 국비 지원을 가시던 뭐 아니면 좀 저렴한 학원을 가시던, 제 생각에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강사 자체가 강사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빨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금 까다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결국엔 아이씨 안 끝났네. 죄송해요. 끝나야 되는데 제가 할 말이 조금 더 남아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결론을 다시 지을게요. 아씨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왜 이러지? 미쳤나봐. 잘하는 개발자한테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잘하는 개발자는 여러분들이 갈만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짜리 개발자한테 배웠다고 해서 연봉 1억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봉이 1억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는 그보다 더 그게 도움닫기가 돼서 잘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그 강사가 가진 역량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역량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진짜 마무리할게요. 죄송해요.